그 6살부터 8개 학원을 뭐 일주일에 8군데 보내더라고요. 그냥 교육열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열은 사교육으로 연결되는 게 참 아이의 성공이 엄마로 인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수 여성분들은 더 불안하죠.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뒤처질까 봐 약간 불안해요. 중국 학부모들을 보니까요. 일주일당 평균 6시간 이상의 그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1,900만 원 정도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 3번째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든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녀 교육이겠죠. 특히 한국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높은 교육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분들은 한국의 이런 높은 교육열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육 현실은 또 어떨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높은 사교육 열풍을 묘사한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관심사인 입시 교육의 현실과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한국의 입시 교육 현실을 담은 이 드라마는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높은 교육열에 대한 열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와 각 나라별 교육 현실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조용도 화제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죠. 진짜 깜짝 놀라면서 이게 진짜 어디까지가 허구고 어디까지 현실인가 싶었는데 그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잘못된 교육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오히려 아들이 소개를 해서 보게 됐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봐. 근데 제가 이제 사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사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거 보라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지라는 그런 얘기를 얘기해보자고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24년 동안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에서 그 이야기에서는 좀 약간 과장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드라마였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면을 몇 번 이렇게 봤죠. 엄마들한테, 다른 엄마, 실제로 다른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봤었던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이제 학부모 회의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이야기만을 하다 보니까 나 여기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키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우리 버티갈 씨는 어때요? 아직 조금 아이가 어리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느낌이 좀 미리 준비를 한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제 아이가 7살인데
이 아이도 앞으로 이렇게 똑같은 경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앞서더라고요. 예, 걱정이 앞선다. 황 대표님도 조금 다르게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예. 이번에 그 드라마도 보고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예, 한국의 예.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제일 불안한 부류는 제일 불안한 계층은 이주여성 가정들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교육이 다 끝나요. 예. 그래서 부모는 그냥 양육만 하면 됩니다. 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엄마가 교육자이면서 양육자이면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엄마가 다 알아야 정보까지 다 파악해야 그렇죠. 되니까. 아이의 성공이 엄마로 인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주 여성들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국 부모들도 불안한데 이주 여성분들은 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저도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신 회장님, 우리 한국 그 교육률 정말 대단하죠? 예. 네. 네. 그렇죠. 사실 그 드라마가 현실이나 허구가 아니라는데 이제 정말 우려가 되고요. 우리 이제 한국의 교육열을 보면 세계 1위잖아요. 네. 이제 그 1959년쯤에 보면은 우리가 출생 인구가 한 80만이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비고사를 봤던 우리 그 사람들이 한 34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만 명 정도만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치열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대학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85%가 전문대 포함하면 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교육력 세계 1위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할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인데 반면에 또 사실은 자살률도 1위예요. 아이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교육열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열은 꼭 이 학원, 사교육으로 네. 연결되는 게 참 그게 가장 큰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황 대표님도 한국의 학원들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죠. 예, 예. 예, 그야말로 교육열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진짜 이걸 너무 놀랐습니다. 중국은 학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 다 학원에 보내고 예,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은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어서 또 학원에 보내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은 크게 아이를 학원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늘 불안해요. 예. 맞는 건지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좀 우리 네. 버티갈 씨는 어떠세요? 주변에 좀 네. 시작됐나요 이미? 어리긴 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음. 제 딸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7살인데 네. 얘네 반 친구들 중에서 벌써 학원을 3군데 다니는 애가 있고요. 7살인데? 예, 피아노, 또 이제 영어, 또 거기다가 미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보니까 6살부터 8개 학원을 일주일에 8군데에 보내더라고요. 사교육비가 200만 원 넘어요. 저 그거 보면서 일단 돈도 돈이지만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뒤처질까봐 약간 불안해요. 네. 우리 근데 우리 저 자스민 의원님은 사교육 안 시키셨다면서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포르투갈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셨고, 네. 뭐 많이 미리 알고 계시고 왔다 보니 포르투갈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서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똑똑 아무것도 모르는 채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게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불만이 덧들이는 거죠. 자기가 학원을 안 보내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학교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는데 놀고 싶어서 야 근데 이제 네가 놀고 싶으면 놀아 놀고 싶어도 놀 애들이 없어요 이러는 아. 거예요. 학원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애들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거기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었었거든요. 아이들을 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또는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모이면은 이게 좀 약간 회장 부회장 이렇게 잘 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늘 이제 학부모회를 같이 이렇게 주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느 학원에 줬다라 뭐 하고 막 얘기하자 뭐 어디서 보내요라고 안 보내는데 하고는 어머 어떻게 이미 알고 있으니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애들은 학원에서 배우고 이렇게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뒤돌아보면은 20년이 지나 보니까 아 못 냈어야 될까라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결과 못 내고 난 후에도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 효과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저기 뭐죠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의원님 때만 해도 20년 전 얘기고 그렇죠. 요즘 점점 갈수록 네. 더 심해져서 우리 신회장님 우리 사교육 정말 많이 시키죠. 한국 비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예. 그 어떤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그 한 자녀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는데 8,552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와. 된다라는 지금 그 우리나라 유스은행의 통계예요. 고등학교요. 네, 그런데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6,400,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75% 이상이 지금 사교육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열이 이제는 어떤 그 경쟁으로 심화돼 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뭐 사실 이주 여성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아이 키우기 무섭다라는 얘기를 몇 년 이미 아예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아이를 안 낳죠. 예.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이제 약간은 그래도 바깥의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보시기에 허태가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육에 목을 맬까요? 글자가 들어. 네, 뭐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1등만이 잘 살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돈, 권력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도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인식이 너무 이제 강하시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교육을 아이한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것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유아 기적이 만들어낸 다국적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99개국 국가들 대상으로 기저귀를 제일 빨리 빼는 그런 나라가 어딘지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 거기 당연히 1등인 한국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아이가 기저귀를 얼마나 빨리 떼는가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조사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너무 아닌가? 기저귀 떼는 것까지 1등을 꼭 해야 될까요? 황 대표님 우리는 왜 한국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문제잖아. 이렇게까지 치열하면. 예, 불안한 엄마들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류는 그 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교육열이 자꾸 점점 더 높아가는 것 같고요. 예, 그 한국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원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엄마들 이런 그런 노력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가 서초구에서 지금 이 강남 쪽에서 계속 이걸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미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짜져 체계적으로 있어. 짜져 있어요. 아이고.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저희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기르면서 학교 가면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딱딱딱 짜여 있고 그대로 딱딱 가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팍팍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회장님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도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아이들 위해서 그러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아이들에게 그게 정말 좋을 걸까요? 네, 아무튼 자녀를 통해서 이제 자기 그 성취 욕구도 정말 상당한 면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인데 저렇게 그 자녀들의 로드맵이 이미 그 부모들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것은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떠나버린 듯한 그래서 공존과 상생의 사회 부담도 통제와 지배를 하는 어떤 방법 지금의 그 이 상황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런 그 부도 세습을 하고 권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 사회가 조금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슬픔이 있었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씁쓸함이 컸습니다. 예, 네. 부모의 욕망. 네, 욕망. 지키고자 하는. 네, 네,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렇죠. 하나는 또 맞아요. 빼앗기고 진짜 동감이에요. 빼앗고자 하는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씁쓸함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치열함, 처절함 이런 것들이 이게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있는 나와서 자란 사람들도 힘든데 네. 바깥에서 이렇게 네. 좀 모습을 보시면 불안하고 걱정도 되시죠. 정말 진짜 불안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학부모 그런 예비 학부모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 아이가 7살 전에는 그 한글을 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글을 자유롭게 쓰거나 읽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아이들 간에 그런 소리도 들으니까 지금은 이 아이가 놀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꼭 시켜야 될 것 같은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들고요. 또 제가 그래도 우리 딸을 위해서 넌 놀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간 다음에 엄마 왜 나한테 한글 안 가르쳐 줬냐라고 원만한 소리를 들을까 봐 겁나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이 현장에서 보신 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예. 이주 여성분들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불안하죠, 늘. 그래서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가 관심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거기니까. 그거죠. 그렇죠. 왜냐면 없으니까 로드맵이 없으니. 예, 예, 그래서 한국 엄마들 학원을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이 학원이 좋다면 나도 거기를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못 보내면 어떻게 하지? 예. 그러면 학원에 보낼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습지라도 할까. 그래서 학습지를 선택하는 이주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뭐 5,000원 하면은 그 뭐 어디에서 해준다. 예, 이거 있죠. 것들. 예, 땡땡땡 이런 데서 해줍니다. 이게 또 예. 이러다 예, 어디 또 홍보할까 봐요. 해주셨네요. 예. 그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한국 엄마들도 흔들리는데 이주 여성들은 그야말로 더 흔들립니다. 예. 어떠세요? 뭐 센터에서 만나는 이주 여성분들도 관심들 많이 있나요? 관심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이주 여성들은 그렇게 지금 서초구 쪽이고 강남 쪽이시죠. 조금 여유가 교육 있으신데. 열이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여기 드라마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여기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그 동네가 그 네, 동네가. 그 동네. 근데 제가 만나보는 우리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그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뒤처지지만 않으면 그냥 어떤 그 왕따 현상만
없으면 뭐 이렇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그렇게 막 치열하게 안 해도 된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경제 활동에 주력하죠. 우리 네. 여성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낼 만한 학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우리 아이를 여기 보내야지 저기 보내야지 할 만큼 학원이 다양하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그렇게 뭐 신경은 안 써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여성들이 명절 지나고 나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요. 동서 시누이가 이렇게 비교가 왔을 되니까. 때에 아, 우리 진짜 애는 맞아요. 어디를 보냈어. 아.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연수회를 했는데 찍은 사진이야. 이건 공주 같고 왕자 같아요. 그럴 때는 와서 상담을 하죠. 그러면 제가 낳은 우리 누구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보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그 사회 문화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불안하게 하지요. 그래서 명절에 소통하고 행복했지만 그런 부분도 불안감을. 있었지만 불안감을 또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관심을 가져면서도 따라갈 수 없는 현실도 있고 또 저렇게까지 그쵸.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참 이주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참 고민이 많을 거고 또 그 안에서도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국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한국만 꼭 그런 건 아니라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당 한 아이만 이렇게 키울 수 있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중국은 그야말로 가정마다 다 공주,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표현도 예. 있잖아요. 뭐 그 집안에 무슨 공주란 표현? 소황제. 아 소황제. 작은 황제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여자들이 워낙 세잖아요. 치마 빠름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은 유치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예, 한국은 유치원부터 교육이 아니고 놀이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네. 한국은 그렇죠. 유치원이. 아. 근데 중국은 몬테소리 형식. 유치원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음. 유치원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립유치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립유치원을 할 때 이 사립유치원이 좀 고급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오전에는 그야말로 뭐 국어라든가 예,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을 하고요. 예. 오후에 되면은 특기, 뭐 네. 음악반, 예, 예. 미술반, 암산반, 자기 뭐 모형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의 몇 배의 고급 유치원이니까 그 유치원비도 몇 배로 받거든요. 그래도 엄마들이 보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중국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상위 몇 퍼센트, 10%, 20%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교육열이 더 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무튼 중국 공산당의 가입 조건부터도 굉장히 이제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그 전 국민의 노력이라고 지금 이제 저도 어떤 통계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중국 학부모들을 보니까요. 일주일당 평균 6시간 이상의 그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12만 위안이더라고요. 12만 원이 네, 그 얼마 우리 정도나 돈으로 돼요? 하면 막 1,900만 원 정도가 네. 지금 평균이 네, 평균이 평균이면 그렇게 굉장히 되고요. 높은 거죠. 와. 또 일부 그 학부모들을 보니까 그 연교육 그러니까 일부지만 연간 30만 위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4,9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가량이에요. 와. 이렇게 그 지금 중국의 그 사교육비 통계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심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뭐 불려놨지만 렌달에는 아이를 딱 하나만 그러니까요.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너무 기우다가 보니 너무 기우기 힘들어서. 힘들다 보니까 하나만 낳고 모든 것을 벗붙는 그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만만치는 않지만 제가 이제 중국 웨이버 올라왔던 5살이에요. 일단은 5살? 15살이 아니고 5살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좀 올렸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이 1만 권에 달하는 중국어와 영어 책을 읽었고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5살입니다. 5살. 자, 다시 저는 패배를 이겨낼 수 있고 구지람을
들으면 즉시 저희 행동을 개선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울지 않으며 의지가 매우 강해서 생후 6개월 때부터 넘어지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유명사립학교에 입학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수능 검증이 궁금했어요. 진짜 썼을까요? 좀 너무 막 그러네. 계속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 막 제가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얘기했다 보니까 좀 안 그런 나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몽골은 어때요, 보뜨가 씨? 몽골도 이래요? 아니요. 저는 저희 형제 5명인데 예. 저희 5명이 그 누구도 공부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원도 안 다녔어요. 네. 그 집안만 그래요? 아니면 몽골 전체가 그래요? 어떠세요? 그냥 제 주변에 애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네. 거의 없고 학업에 대해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한국은 작은 땅에 많은 인구, 중국은 큰 땅에 엄청 많은 인구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몽골은 큰 땅에 작은 인구에 지하 차원도 분부하지 가축들도 많죠. 저희가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여유가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해결돼. 공부 안 하면 유목민 해도 되고 공부 안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예 돈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 못하면 저기 저 조원에 가서 땅을 캐도 금이 나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신 있는 거죠. 분들인 거예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또 이제 전 학교 안 가고 싶어라고 엄마한테 말해도 가지 마라고 했어요. 저희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둘 분 다 교수 출신 교수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도 징기스칸의 후에르스의 여유 아닌가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꼭 잊지 말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놨어도 네.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공부는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열심히 해요. 한다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증인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 네. 선생님이세요. 그럼 자스민 의원님 필리핀은 어때요? 필리핀은 교육열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학생이 필리핀 아이들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은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쉽죠. 나가는 거. 근데 일단은 필리핀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립보다 학교. 예. 이제 저중고에 국립이 훨씬 더 많고 사립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립을 다니다 보니까 그 수많은 국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립이 훨씬 더 많죠. 이게 국립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60명에 옛날에 한 80년대 한국의 80년대 하루에 거의 3번 나눠서 이렇게 선생님이 3번 수업을 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게다가 한 반당 6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과 중국처럼 아이 하나를 돌보는 거하고 몇 명 돌보는 거하고 그리고 60명을 하루에 180명을 돌본다는 게 그 자체가 거기에 그 교육열이나 아니면은 그 필요성이 이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놀랐었어요. 학교 다니고 일수만 채우면은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뭐 70일 이상에 빠지지만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필리핀은 아니에요. 점수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75점이에요. 모든 과목에 75점 모든 과목 다 합해서 평균이 75점 못 넘으면은 백해야 돼요. 다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막 뭐 고등학교는 4년인데 뭐 6년 동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못 배우면은 시험 못 보면은 못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학원이라는 그 필요성 없는 거예요. 네가 학교에서 못 배우면은 너가 힘들게 못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학교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 감독이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애들은 시험지만 주고 OMR 카드인가 그거만 주고 그 이름만 써놓고서 학년하고 학생 번호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점수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시험에 위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거기 아니라
이게 출석 일수 10%, 뭐 저기 뭐 학교에서 잠여율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 선생님 질문하고 답하는 거 10%, 시험은 30%, 쪽지 시험은 10%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굳이 아주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다른 면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교육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그렇죠. 만큼만 되면 또 네. 진학을 하고 학교 교육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몽골도 되게 똑같은 게 한국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국가시험이 없고 시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몽골은 자유롭긴 해요. 엄청 공부하든 말든 물론 이제 부모가 엄청 억압하지 않지만 근데 몽골 학생들은 1학년 되는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봐요. 계속 시험 봐요.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아프니까 오늘 아프니까 안 갈래라고 하면 그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긴 해요. 근데 학생이 스스로 만약에 이거 내가 학교 안 가면 그 공부하는 거 놓칠 수 있으니까 시험에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나가요. 근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니까 사실 시험의 의미 자체가 한국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차원인데 네, 맞아요. 신 회장님 우리는 네.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는 시험이 쭉 뭔가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대학 입시, 대학 네. 입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네. 갖고 이런 맞죠. 쪽으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움을 한다는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다 대학 입시로만 돼 있기 네. 때문에 사교육도 더 그렇게 치열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아, 회장님? 그럼요. 예. 이제 그 모든 일단 우리 교육은 지금 대학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거기서도 뭐 스카이 대학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 입시를 지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아니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같은 현상이지만 사실은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어떻다. 네. 여기에 그 우리 사회적인 이슈화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 교육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뀐다고 해도 진짜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만 바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또 폭넓게 커지죠. 그렇죠. 사교육 중에요. 우리 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논술이라는 거 에세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 살아온 이야기만 적어도 맞아요. 논술 교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기 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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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 지옥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반복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은 정말 우려스럽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그게 보면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딱 하나의 시험에 내 인생이 좌우를 이 시험 하나로 내 인생이 좌우한다는 네, 게 그 네, 자체가 네,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같은 경우는 NCE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아마 두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NCE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것도 대학 입시 시험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과를 못하면은 그냥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은 절대로 진학을 못하죠. 근데 그 부분은 그 나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아니 원래 사회적으로 나오면 대학이 그 좌우가 하는데 이게 이 시험 때문에 이 아이들이 4년제 대학을 못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없앴어요. 94년도에. 그럼 네, 어떻게 네. 뽑아요? 네, 아니요. 그냥 학교마다 자기 시험이 있어요. 아. 그 시험을 보고 뭐 통과하면 거기서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는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제가 나오잖아요. 아, 대학의 평균 점수가 평생 나오는데 통과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런 평균 점수가 이런 학교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카이 같은 데는 뭐 평균 점수가 90점 정도 나면 학교의 점수가 90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시험 그 대학교의 시험을 딱 보고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이 과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저 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가 돼버리는 거죠. 일단 이게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낫다라고 저희가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 맞아요.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네. 오늘은 일단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좀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 몽골은 대학 입시를 그러면 어떻게 치러요? 몽골 같은 경우는
입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몽골 대학교 나오기 위해서 과목 4개를 봤어요. 4개요? 영어, 사회학, 수학 이렇게 음. 그 국어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이 평균을 내서 이 평균 점수를 보고 평균을 내서 내 점수에 맞는 걸맞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은 10몇 개를 보잖아요. 다 잘 봐야 되고.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18개 정도의 이제 과목을 보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제일 가는 그런 것을 이제 3개에서 5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에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11시 25분이면 수업이 끝나요. 학교 수업이 끝나요. 그 이후로 이제 자기 시간이 생기고 학원 거의 안 가요. 정말. 그냥 도서관에 혼자 알아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했잖아요. 예. 과목 4개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4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17개, 18개 다 잘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아이고. 좀 안쓰럽게 보이죠. 그럼 취미 활동도 했어요? 저 취미 할 때 한국어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고등학교 때 맞았잖아요. 취미 활동이 한국어였고 전 입학 시험 4개 외로 한국어까지 해서 국가 장학금까지 받은 거거든요. 토픽 5급으로 해서 온 거예요, 한국에. 야, 네, 몽골이 네. 제일 여유롭네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여유로운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저도 기대되는 게 그렇죠. 중국 기대돼. 중국 이게 중국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오카오 그야말로 수능입니다. 예. 예, 초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이미 중국 아이들은 가오카오 수능을 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 수능을 칠 때 60점 이상을 맞아야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중학교를 볼까요? 예, 그래서 중국에는 아직도 문맹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성적이 부족해서 졸업장도 못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초등학교 졸업해야만이 중학교 올라가. 중학교 올라가요. 아이고. 자, 중학교에서 올라갔습니다. 공부하다가 졸업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가오카오를 쳐야 돼요. 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2번, 3번 그 제이소 같은 게 없어요? 2번, 3번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돈이 안 들지만 2번째 칠 때는 어마어마한 학비를 대야 됩니다. 예, 돈을 안 내면서 재수생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한국 재수생은 돈이 안 들죠. 중국 재수생은 엄청 돈이 들어요. 예, 그럼 대학 갈 때는 진짜 더 심각하겠네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은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하면은 상위 20%입니다. 아. 그래서 상위 20%가 중국을 이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너무 살벌하네요. 예. 중국은. 중국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예, 아까는 너무 살벌한데. 그래서 중국의 가오카오를 세계 최대의 대학 입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거고요. 근데 예.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중국 사회를 좀 보면 이 가오카오 후에 가오카오 이혼 쪽이라는 이런 그 유행어가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바이두인가 네. 바이두에도 이 용어가 있습니다. 네 검색어 때로는 1위예요.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네. 그래서 중국도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아이들도 예. 저녁 11시까지 학교에서 보내지 않아요. 학교에서 네. 저녁 11시까지 교육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학원에 보내잖아요. 중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높은 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아이고. 창문에서 뛰어내 죽겠다고. 예.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매스컴을 타고 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일찍 보내자 하고 보낼 거 아닙니까? 중국은 택도 없습니다. 중국은 거기다 장사를 해요. 감옥처럼. 못 뛰어내리게. 감옥처럼 못 뛰어내리게 감옥처럼 장사를 만들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간은 계속 그 시간대로 공부를 하고 완전 스파르타. 영양제를 짜 열어서 올려놓고 영양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 와. 너무 지금 진짜 갑자기 충격적이다, 지금 진짜. 소름이 뭔가- 돋아가지고 이거 무서운데요, 진짜. 이게 공포 영화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 한국은 선생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지. 근데 중국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 학교에서
몇 명의 대학생을 배출해냈으며 아. 몇 명의 명문대로 보냈냐. 어떻게 이것이 학교의 어떤 이미지와 목표고. 내년의 예산하고 관계가 직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죽기 살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정말 심각하고 중국은 상상을 뛰어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그냥 여기서 감탄사로 끝나지 않는 게 이 사실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큰 부담이고 짐이고 비극까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문제들 저희가 이제 물론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들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시고 또 각자 여러 곳에서 오신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또 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명랑하고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법대가 씨부터 좀 어땠으면 좋겠다. 좀 이러지 말아라고 한 말씩 당부의 말을 좀 해주세요. 우선 오늘 방송에 와서 제가 몽골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정말 한가롭고 대초원에서 정말 걱정 없이 그냥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누군가 억압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란 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선택할 수 있게 아이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든 부모이든. 네. 그러게요. 그렇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원을 보낼 때 하고 학원을 안 보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상으로는 저희는 하나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안 시키고 이렇게 졸업을 시켰잖아요. 근데 네. 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는 게보다 엄마랑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군대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저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는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차이가 너무 자유를 줬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대로 대학교 갈 거든 말든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갈든 말든 학원 갈 거니 말 거니 본인의 결정이되 대신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그 책임은 본인이 져라. 라고 이게 되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하면은. 부모님하고 똑같이. 근데 뭐가 그냥, 문제냐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사회 속에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머리를 아프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본인도 어렸을 때는 몰랐었대요. 근데 군대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더 쉽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군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남자애들은 전부 다 엄마랑 같이 살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가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자유를 줘도 이런 문제도 또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었으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균형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욕심만 채우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학원을 알아보는 그 시간에 어떤 학원에 몇 점에 주게 뭐 어디에 뭐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그 동안에 아이랑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대화가 너무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학원 가라는 명령만 그렇죠. 네. 오늘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한 대표님은 이런 어떤 그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여러 나라 교육 문제를 들으면서 진짜 특히 중국이 제일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진짜 이런 아이들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되게 비극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고 이것이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가 지금 필리핀이나 몽골 외에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면 해방할 것이냐. 저는 지금 저희 이주 여성으로서 아이를 지금 교육시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에서 엄마는 그냥 양육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자까지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엄마는 그냥 양육자만 되자.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도 아예 기초가 약하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학원에서 안 배웠니?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그럼 학원에 안 간 저희 딸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다 안다고 선생님은 그걸 빨리빨리 그쵸, 기초적인 거 진도를 빨리빨리 진도를 빼버리고. 빨리빨리 가요. 그럼 저희 딸은 그 밑에 따라가지.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겨우겨우 따라갈 때쯤이면 얘네는 저 앞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딸이 그걸 따라잡기까지 저희 딸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조금. 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의 예. 문화는 이제 사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오늘 결국 이제 또 오늘도 총정리는 신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국 얘기도 들어봤지만 이제 대한민국 오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제 많은 교육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칠 이제 길을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을 다 채우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화롭게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말로 그 배우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또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그 배우는 기회로 이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 이제 부모들도 성찰을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자녀들도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망이고 네.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네. 예, 성적순이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전문가도 아니지만 각국을 들어보면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네. 있지만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아이들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다른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지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의 이면에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어두운 민낯이 것은 아닌지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어른들의 욕심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행복한 꿈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이야말로 참 교육이자 또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